당신은 지금 외로움 속에 빠져 홀로 고립되어 있는 기분이신가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삶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깨달은 후 저는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한 후 저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외롭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5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바빠져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녀들과 더 함께 있고 싶어지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자녀와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외로움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과거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친구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남편과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후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벽돌을 나르던 중 계단에서 떨어져 더 이상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이전에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철에는 국수를 만들어 팔았고 추운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도 배추를 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남의 집 가사 일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지치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큰딸은 공부를 매우 잘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기회를 얻었지만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큰딸은 결국 인문계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우리 집 형편이 이러니 저는 인문계 학교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거예요. 저희 목표는 오빠와 막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도울 거예요. 할머니는 큰딸을 꼭 껴안고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엄마는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너에게 너무 미안하단다. 큰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큰딸은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큰딸은 자신의 학업을 마치지 못한 대신 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며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큰딸의 희생에 매우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해냈잖아요. 동생들이 모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저희 꿈은 이루어졌어요. 큰딸 덕분에 할머니는 나머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서 그들은 차차 돈을 모아 작은 가게와 집을 장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해 할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할머니는 이제 드디어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힘든 생계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작은 가게, 그리고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며 가게 주변의 땅값이 오르자 자녀들은 할머니에게 가게를 팔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안쓰러워 결국 가게를 팔고 그 돈을 모두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계속해서 찾아와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라고 부탁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할머니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나마 남은 돈도 자녀들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리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작은 바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그 작은 집까지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남은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엄마, 저는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어요. 이제 엄마까지 돌보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차라리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셔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세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너무 걱정돼요. 요양원에 가면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요즘 요양원은 예전처럼 나쁘지 않아요. 시설도 좋고 편안할 거예요. 평생을 바쳐 자녀들을 키운 할머니였지만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도 가지 않겠다고, 자녀들과도 함께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 혼자 살기로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가끔 허전하게 다가왔지만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차라리 지금처럼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삶이 아무리 좋더라도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와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공허해지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무거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없거나 친한 친구가 있더라도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만 사실 외로움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이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외로움을 지닌 사람도 침묵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 작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외로움이 가장 크고 아픈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 자신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시끌벅적한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아끼며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낯설고 힘들어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들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온 정성을 쏟아부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면 자주 전화하거나 갑작스럽게 찾아가곤 합니다.
이는 모두 외로움 속에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혼자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괜찮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들 때문에 흔들린다면 마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풀처럼 남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게 되고 우리는 결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고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저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즐겁지만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만약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속으로 괜찮아. 아니면 말지라고 말해보세요. 이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게 되고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 즐거움은 더욱 배가 됩니다.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아니면 말지, 그러면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친구 없이도 즐겁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건 못해. 이건 젊은이들만의 일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를 가로막는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나이의 틀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더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가득 찬 물잔에는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미래와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을 겪더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남에게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누군가가 돌봐줄 거라는 약속이나 재산 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말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시간과 재산을 잃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무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게 됩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후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며 짐짝 취급을 받았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했지만 가족이 여행을 갈 때 집에 홀로 남아 집을 지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그 누구도 돌봐주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녀들은 그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무한하지만 절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선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건강도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은 종종 높은 목표와 도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차 안정과 평온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동안 쌓아온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의 사고방식과 마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런 평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한마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자식은 그 사랑에 충분히 보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인생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도 그랬듯이 말이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멀리서 바라봐 주세요. 자녀들이 그들만의 가정을 돌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친한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과도하게 좋은 일을 하려는 시도가 때로는 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국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너무 멀리 떨어지면 당신의 삶은 외롭고 차가워질 것입니다. 관계를 난로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난로는 따뜻함을 주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고 너무 멀리 있으면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바로 그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대신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분명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거나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억지로 관계를 형성하려 애쓰지 마세요. 침묵을 유지하고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세요. 침묵을 지키고 그냥 넘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떤 날은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관계는 상처만 남길 뿐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일으킨 불쾌한 감정은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내 보세요. 물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럴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기분을 전환하세요. 이는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감정을 제어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매 순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결국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침묵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으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인생은 너무 짧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해야 하지? 이 말을 기억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5째. 당신의 삶을 취미와 배움으로 채우세요.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 덕분에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살며 행복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0세를 앞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줄 수세미를 만들다가 이제는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흥미롭고 도전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80세에 가까운 한 남성으로 다리 부상으로 인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지만 여전히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키우며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친구가 없지만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옛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모임에 참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삶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고 그는 그런 모임 후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만남을 피하고 대신 자신의 취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취미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도 좋지만 인생에서 가장 많은 갈등은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좋아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만남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이때 취미를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도 좋지만 만약 취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면 공통의 주제를 통해 교류하고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 아직 취미가 없다면 무엇이 당신을 기쁘고 편안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이웃 중 한 분은 자녀들이 결혼하고 떠난 후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며 노년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가? 아직 답을 찾지 못했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특히 노년층을 위한 흥미로운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불행한 시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노년이 건강의 쇠퇴, 운동 능력 감소,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짐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기이다. 노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기이며 그로 인해 내면의 평안과 행복을 찾는 때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지혜가 완성되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이 떠 있지만 그 빛은 단 하나의 태양이 내는 강력한 빛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도 어둠이 드리울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어둠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면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태양이 떠오른다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 낡은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삶의 지혜는 결코 어렵거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자녀들과 젊은 세대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들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슬픔을 극복하며 희망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바로 그 태양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